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상 강의할 때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기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그 성향과 운명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하나의 특징만 갖고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은, 예를 들어서 눈 하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눈만 있는 게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서로 조화되어야만이 좋아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가 좋거나 나쁘더라도 다른 부위와의 관계에 따라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좋게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소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한 부분이 좋다 혹은 나쁘다 해서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운명적으로 그러한 특징이 발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강하게 나오느냐 혹은 약하게 나오느냐는 차이점 뿐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관상은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얼굴이 지나치게 긴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조금 길다,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길다 하면 도리어 지적이고 성실합니다. 근데 얼굴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굴 폭이 좁고 상하가 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좁고 길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면장자 신고라 그랬습니다. 면장자. 얼굴이 길면 맵고 쓰게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면장자 신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좁고 유난히 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운명입니다. 특히 고독합니다. 그리고 중년에 크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술직을 택해서 안정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나 투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만큼 벌려갖고 일을 하게 되면 꼭 좌절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주 내실을 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부부지간에도 참고 살아가야지, 자기 주장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별수가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횡자라고 있습니다. 면횡자. 면횡자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 옆으로 퍼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얼굴이 옆으로 퍼지는 경우에는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골이 옆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골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들과 화합이 잘 안 되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턱이 옆으로 너무 벌어진 거 있죠.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거. 요런 것도 가족들과 화합이 잘 안 되고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골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거나 혹은 턱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이것 꼭 유난입니다. 유난이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그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 배우자 혹은 자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까운 가족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러한 상이다 그런다면은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요자라고 있습니다. 면요자. 면요자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 중간 부위가 이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중간 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생딸 형이다. 초생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초생딸 형이다.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일어납니다. 그게 초생딸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좀 이마나 턱은 나와 있는데 코가 조금 작아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비밀이 많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웅큼한 성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행동보다는 생각이 많아서 일을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너무 신중합니다. 행동력이 약하고 심하면 이제 겁쟁이들이 좀 많죠.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면돌자. 면돌자라는 게 있는데 면돌자는 뭐냐면은 이 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마나 턱이 뒤로 기울어진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면돌자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면요자 초생딸 모양의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약하다. 그리고 시작은 빠르나 마무리가 약하고 냉정하며 자기 본위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의인데 경솔한 경우가 많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고서 움직이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피부가 이렇게 붕대를 감아놓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놓은 것처럼 얼굴 피부가 얇으면서 탱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은 성급하고 성격이 강하며 이 살기가 본인에게 미치고 살기가 본인에게 미치고 가까운 식구나 심지어 친구에게까지 그 살기가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중이 비록 길어도 오래 살기가 힘듭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질병으로 갑자기 수명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는 이런 사람도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면피 허박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이 허박하다. 허박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얼굴이 얇으면서 살이 없고 뼈가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을 면피 허박자라 그러는데 대개체적으로 얼굴뼈도 약하고 얼굴에 살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피골이 상접했다, 못 먹어 보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얼굴이 생기면은 건강이 안 좋고 수명이 길지 못하고 복이 약하며 재물운도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육과 살을 좀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찐빵처럼, 얼굴이 이렇게 찐빵처럼 이 부풀어 오른 사람이 있어요. 찐빵처럼 부풀어 오는 사람. 그 살이 부은 것처럼 찐빵처럼 부풀어 오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표현한다면 순두부 같이 살이 찌고 부푸른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식을 잃거나 상처나 부부 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묘녀광유라는 게 있습니다. 묘녀광유. 묘녀광유. 이거는 이제 빛날 광자에다 기름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바른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개기름이라고 합니다. 개기름. 그런데 얼굴 전체가 이렇게 기름 바른 것처럼 번들번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색이 좋은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기색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는 얼굴의 색깔과 윤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의 색깔과 윤기. 그걸 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색은 우리가 이제 관상을 볼 때 이제 면상이나 골상을 보지 않습니까? 뼈와 살을 보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평생에 부귀의 기본 틀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색은 뭐냐면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좋고 언제 나쁘냐 하는 그런 기륭을 보는 겁니다. 기색을. 그래서 얼굴의 형태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색이 나쁘면 아무리 부자의 얼굴을 타고났다 혹은 귀한 얼굴을 타고났다 이런다 하더라도 기색이 나쁘게 되면은 그 뜻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얼굴 형태가 조금 모자라게 태어났더라도 기색이 좋다 하면은 나름대로 뜻을 이루고 또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실은 우리가 관상으로는 기색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녀광유자는 얼굴이 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들번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보면은 상당히 얼굴 기색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나가거나 혹은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기색이 나오면 부도가 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 기름기가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바람기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얼굴이 번들번들 하는데 이렇게 그 기름기가 있이 개기름 흐르듯이 번들번들한 건 안 좋습니다. 그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이 분을 바른 것처럼 뽀얀데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분을 발랐는데 뽀얗긴 뽀얀데 이것이 들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백도나 황도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거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분이 분가루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 때는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도화색입니다. 도화색. 바람 피는 색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을 바르는 거 될 때는 얼굴에 촉촉하게 스며들어야지 좋은 거지. 이게 분을 발라도 이 분가루가 들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도화색이라 갖고 안 좋죠. 아주 이런 기색이 얼굴에 나오면은 음란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육친을 극합니다. 여자한테는 특히 안 좋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묘녀귤피라고 있습니다. 귤피. 귤피라는 것은 뭐냐면 귤 껍질 같은 피부다 이거예요. 귤 껍데기처럼. 얼굴에 땅구멍이 크고 그 구멍이 지저분한 때와 그 먼지나 기름기가 이제 끼어 있는 것처럼 지저분해 보입니다. 구멍도 크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귤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퇴보하고 실패하며 고독하고 육친과 서로 상극합니다. 이런 귤피를 가져도 윤기가 나고 깨끗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더욱더 나쁜 거는 거기에 이제 구멍에 먼지가 끼고 더러워 보이고 지저분해 보인다 이거죠. 이러면 아주 안 좋죠.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아주 때가 끼어 있고 그러니까 세수를 해도 세수한 것 같지 않은 사람, 때가 끼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얼굴이 어둡고 메마르게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화장품을 바른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세수를 잘하고 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꼭 뭐 세수 안 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윤기 없이 얼굴이 메마르면 이것은 운이 없고 얼굴이 어두우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마르고 윤기가 없고 메마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주 색깔이 기색이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사람하고 얼굴이 어둡고 메마르고 윤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하면은 빨리 수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안정되게 우선 하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먼저 마음을 닦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요점 명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